아내는 몰랐다. 단 10초 전 그녀의 눈앞에 떨어진 한 장의 영상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남편의 휴대폰 화면 속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손등을 스치는 장면. 그 미묘한 스침 하나가 4년의 결혼을 갈라놓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배신한 남편과 그의 가족 앞 식탁에 앉아야 했다. 숨을 삼킬 틈도 없는 긴장, 말 한마디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리.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고요한 식탁 위에서 폭풍의 첫 조각이 막 떨어지고 있었음을. 저는 결혼 4년 차 맞벌이를 하는 31살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다정했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저 역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를 향해 칼날 같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죠.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잦은 야근과 주말 업무를 이유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어느 날부터 지문 패턴 이중 잠금이 걸렸고 알림은 전부 꺼두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으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회사 사정을 몰라. 괜히 의심 좀 하지 마. 이 말이 제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식탁 위 그릇들 사이로 차갑게 흩어졌다. 앉지 말고 저쪽에 서 있어. 오늘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정민은 현관에서 아직 신발도 다 벗기 전에 그 말을 들었다. 말의 의미보다 먼저 느껴진 건 그 말에 담긴 너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였다. 그녀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시야를 식탁 쪽으로 돌렸다. 결혼한 지 4년 수없이 오갔던 시댁 식탁인데도 그날따라 처음 보는 공간처럼 낯설었다. 거실 조명 아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이미 정민에게 꽂혀 있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차갑고 무뚝뚝했다. 정민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의 시야 한켠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미지가 떠올랐다. 오늘 낮 남편 도윤의 휴대폰. 우연히 화면을 보게 된 순간 화면 속 사진 한 장.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아 와인잔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는 남편. 그 여자의 손등이 도윤의 손등을 스치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각도도 오해도 아니었다. 분명한 스킨십, 분명한 친밀함.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며 지금 시댁 식탁으로 향하는 걸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식탁 가까이 다가갔다. 의자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그냥 서 있어. 금방 끝나.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 말투는 지적이 아니라 그냥 배제였다. 정민은 의자를 잡았던 손을 그대로 떼어냈다. 억지 미소도 지을 수 없었다. 입술 끝만 어렵게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갔다. 식탁에는 이미 반찬이 모두 차려져 있었고 각자 앞에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정민 앞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빈자리도 아니었다. 그냥 자리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수저가 부딪히는 금속음이 공기 속에서 울렸다. 시아버지가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는 소리,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옮기는 소리, 도윤이 국을 떠먹는 소리까지 정민 귀에는 하나하나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차가운 소리들 사이에서 도윤은 정민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정민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그가 오늘 낮 그 여성과 앉아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식탁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표정. 그 표정은 지금 정민을 향해 한 번도 향하지 않았다. 도윤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금속이 바닥을 치며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정민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남편은 젓가락을 줍느라 허리를 굽혔지만 정민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정민의 가슴을 더 깊게 후벼 팠다. 정민은 시선을 식탁 아래로 내렸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손등 위로 핏줄이 얇게 솟아 있었다. 무시, 침묵거리, 그 모든 것이 남편을 향한 의심과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낯설음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정민은 느꼈다. 오늘 이 식탁에서 무언가가 반드시 터질 것이라는 걸. 거실 조명은 식탁 중앙만 밝히고 있었다. 둥근 원처럼 내려오는 노란 빛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식구로 인정하는 듯했다. 그 가장자리, 정민이 앉은 공간은 조명에서 밀려나 어둑했다. 빛의 범위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그녀는 앉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국물에 적시며 슬쩍 정민 쪽을 훑었다. 정민이 오늘 입고 온 옷, 평범한 블라우스와 단정한 코트였지만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는 정성 없음, 준비 안 됨 같은 표정이 아주 짧게 스쳤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것만으로도 정민은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었다. 요즘은 며느리들도 꾸미는데 관심이 없어. 좀 화장도 하고 다니지 그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충분히 들린 말이었다. 정민은 작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내가 틀린 걸 인정하는 동작처럼 보여. 속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TV 리모컨을 쥐고 볼륨을 조금 높였다. 뉴스 앵커의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정민에게 말 걸 필요 없다는 듯 TV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다. 도윤은 물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물을 따르며 정민에서 한 발짝 더 멀어졌다. 물잔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차갑고 깨끗하게 울렸다. 도윤의 시선은 정민에게 가지 못하고 잔 속의 물결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잔을 들었다. 입술에 닿기도 전에 속에서 뭐가 막힌 듯 멈칫했다. 물을 마시려는 행위조차 어색하고 불편한 하객처럼 느껴졌다. 주변이 고요하다 보니 평소엔 들리지도 않던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식탁 아래까지 진동처럼 퍼졌다. 그 와중에 정민의 숨소리가 유독 작게 느껴졌다. 조용하지만 가장 외로운 소리. 식탁 아래 조명에 의해 생긴 그림자들도 서로 섞이지 않았다. 도윤의 그림자와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지만 정민의 그림자만 유난히 떨어져 있었다.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감정의 거리가 그림자에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도윤의 휴대폰이 테이블 옆에 엎어져 놓여 있었다. 화면이 위로 향하면 알림이라도 보일까봐 일부러 뒤집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무의식인지 의식인지 모르게 손등으로 휴대폰을 밀어 자꾸 정민의 시선 밖으로 치우려 했다. 정민은 그 손끝을 바라봤다. 그 움직임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영상이 떠올랐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 속 낯선 여자와의 웃음, 손등이 스치던 장면, 그 장면과 지금 도윤의 행동이 겹쳐져 정민의 마음에 쓸쓸한 균열이 하나씩 생겼다.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다가 입술에 아주 살짝 닿는 지점에서 멈춰섰다. 물이 흔들리며 잔 표면에 부딪혔다. 그 작은 파동이 정민의 마음을 대신 흔드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다. 물을 그렇게도 못 마시나?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한 말도 아니었고
대답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손등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맞잡았다. 손끝의 떨림을 감추려는 작은 노력. 그러나 그 떨림은 조명 밖의 그림자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다. 식탁 위의 반찬들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정민의 앞은 쓸쓸히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다. 식탁이라는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서의 자리는 조명, 식기, 시선, 말투까지 포함해 이미 철저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 어디에도 정민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걸. 문득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의자에 몸을 조금 이동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식탁 위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정민은 그때 확실히 느꼈다. 이 식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무시는 의도적이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이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감정은 금방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으며 자연스럽게 도윤 쪽으로만 젓가락을 뻗었다. 정민 쪽은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도윤아, 네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좀 더 먹어. 요즘 바쁜가 봐. 얼굴이 많이 상했네. 시어머니의 말끝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한 정민 입장에서는 그 말조차 벽을 사이에 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시아버지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저녁은 먹고 왔지?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며. 정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민이 대답을 하든 말든 이미 이 식탁은 그녀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국을 떠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식사 소리가 아니라 정민에게는 대화 대신 선택한 침묵처럼 느껴졌다. 정민의 젓가락은 그릇 위를 맴돌기만 했다. 실제로 반찬을 집으려 하면 시어머니의 손이 접시를 옮기거나 시아버지가 국을 더 뜨기 위해 손을 뻗어 정민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끊겼다. 그 모든 움직임이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정민의 가슴 속에서는 너는 지금 여기에 끼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쌓여갔다. 젓가락을 들고 있을 뿐 어디로 향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는 그 순간 정민 머릿속에 낮의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다. 남편의 휴대폰, 와인잔 너머로 웃던 낯선 여자, 손등을 스치며 건네던 작은 손짓, 그 모든 표정과 동작이 지금 식탁 위의 모든 침묵보다 더 시끄럽게 귀를 때렸다. 정민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몰아내려는 듯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휴대폰 스피커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듯 귓가에서 은근하게 맴돌았다. 그녀는 식탁 끝을 바라보았다. 늘 같은 위치인데도 오늘따라 그 끝이 유난히 멀어 보였다. 식탁 가장 끝에서 그녀에게 닿지 않는 조명, 차갑게 놓인 빈 그릇, 그 근처에 흐르는 공기조차 정민만 다른 온도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반쯤 닫힌 주방 문틈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주방 환풍기와 복도 바람이 만나 가늘고 차가운 공기 흐름으로 식탁 아래를 스쳤다. 그 바람이 정민의 발목을 툭 치는 순간 불안이 실제 차가움으로 변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다. 그러나 서로 시선이 마주치자 도윤은 깜짝 놀란 듯 즉시 눈을 깊게 숙였다. 그 행동이 너무 빨라 정민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그의 눈길이 도망가는 속도, 그 속에 담긴 당황, 숨기고 싶은 감정이 분명히 존재했다. 정민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정확히 그때 도윤이 팔을 옆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그의 소매에서 낯선 향수가 스쳤다.
평소에 쓰지 않는 향이었다. 출근할 때 맡았던 그 무난한 샴푸 냄새가 아니라 어딘가 더 짙고 섞여 있는 어떤 향기. 정민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건 남편의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와 섞인 냄새였다. 그 짧은 순간 정민의 손끝이 크게 떨렸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몸 안의 온도가 한순간에 떨어진 듯한 느낌. 그녀가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릇 가장자리에 가볍게 부딪혔다. 딱! 작은 소리였지만 정민에게는 마치 방 전체에 울린 큰 충격음 같았다. 도윤은 놀란 척하며 그녀를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시선을 흘렸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TV를 보았다. 정민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로 내리고 잡은 손등을 서로 맞잡아 떨림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안에서는 작고 뾰족한 균열이 하나 또 하나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정민은 그 균열의 끝에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는 걸 알았다. 물이 잔 안에서 잔잔하게 흔들리다가 잠잠해졌다.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정민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물잔을 다시 들었다.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처음에는 휴지쯤으로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보니 얇은 인쇄 글씨가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정민은 허리를 거의 들키지 않을 정도로만 숙여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집어 올렸다. 동작은 마치 호기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고동쳤다. 접힌 종이는 누군가 급히 숨겼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정민은 조용히 손바닥 위에서 종이를 펼쳤다. 바스락. 작은 마찰음이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그리고 그 안에 찍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정민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그 식당 이름. 오늘 낮 남편 도윤이 여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던 바로 그 장면 속 식당. 정민이 핸드폰 화면으로 보았던 그 배경의 로고와 완전히 똑같았다. 영수증에는 시간과 테이블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주문 내역. 와인 1병, 2개의 잔, 디저트 2개. 그 어떤 것도 업무 미팅이나 우연한 식사로는 넘어갈 수 없는 조합이었다. 정민은 숨을 삼키며 눈을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흔들림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확인했다는 확신을 품은 사람의 눈.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정민이 완전히 깨달았다는 걸 도윤은 그 눈빛 하나로 이해했다. 정민은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뭐야?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식탁 위의 공기를 한순간에 뒤집었다. 도윤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 상태로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도윤 쪽으로 향했다. 도윤아, 저게 뭐니?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TV에서 시선을 떼고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저 영수증이 무엇인지 설명해라. 남편은 입술을 때려다가 작게 삼킨 뒤 다시 닫았다.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숨길 방법을 찾는 표정이었다. 정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가락 끝을 아주 조용히 오므렸다. 영수증의 종이결이 아직도 그녀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조용한 정적이 식탁 위에 가라앉았다. 김이 올라오던 반찬들조차 더 이상 따뜻해 보이지 않았다. 도윤이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그게 회사 사람하고 그러나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회사 사람하고 와인을 마셨다고? 둘만 그 시간에? 도윤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그 떨림은 변명보다 먼저 드러난 진심이었다. 정민은 조용히 영수증을 집어 도윤 앞에 다시 밀어뒀다. 난 거짓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사실만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함 아래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눈을 들지 못하고 손등으로 식탁을 문지르기만 했다. 마치 그 작은 움직임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흔들림이 멈추는 순간 정민의 눈에 식탁 가장자리 아래 정민이 발견한 건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감춰져 왔던 배신의 형태, 그리고 그것을 감싸던 침묵이었다. 식탁 위의 모든 시선이 한 장의 영수증을 중심으로 멈춰 있었다. 그 작은 종이는 지금 이 집의 공기와 질서를 단숨에 부수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정민은 느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끝나든 무언가가 시작되든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으리라는 것을. 식탁 위의 공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영수증 한 장이 중심이 되어 각자의 시선이 서로를 찌르듯 얽혀 있었다.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드러난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도윤아, 대답 좀 해. 이게 뭐냐고 묻잖아. 그 말은 아들을 보호하는 톤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부끄럽다는 분노가 실린 목소리였다. 이 상황이 자기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여기는 듯한 반응. 그러나 정민에게는 그마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도윤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입이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변명을 꺼내는지 확인해야 했다. 남편 도윤은 눈을 감았다 떠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정민아, 미안해. 정민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뭐가? 도윤은 숨을 들이마시며 답했다.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날은 그냥 술 한잔 한 거야. 정민은 말을 끊었다. 일이 힘들어서 다른 여자랑 와인을 마셨다는 거야? 도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정민의 어조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해서 더 날카로웠다. 정민은 영수증을 다시 집어 손가락으로 이인 테이블 옆 숫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드니까 그것도 여자랑 둘이 있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그냥 일 때문에 위로가 좀 필요해서. 위로. 정민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식탁 위를 가로질렀다.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니, 정민아.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다들 힘들다는데. 정민은 고개만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 하나에 시어머니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섰다. 그 눈빛은 지금 이 상황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도윤을 꾸짖었다. 힘들면 가족한테 말해야지. 왜 엉뚱한 여자한테 가서 술을 마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죄책감인지 들켜서 당황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정민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윤 씨,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미 결정된 건 하나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결정됐다는 거야? 정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스스로 보여줬다는 거.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식탁 위에 흩어진 반찬들을 쓸쓸히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갈등을 그냥 지나가는 단조로운 순간 정도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정민의 시선과 말투는 돌아갈 여지를 주지 않았다. 정민은 영수증을 접지도 않은 채 도윤 앞으로 밀었다.
난 오늘 처음으로 당신 눈에서 감추고 싶은 게 뭔지 봤어. 도윤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다.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의 가차없는 말이 더 먼저 나왔다. 도윤아, 지금 정민이한테 솔직해. 진심으로 미안한 거 맞아? 아니면 그냥 정민이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정민아? 사과는 저 사람 스스로 자기 행동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의미 있으니까요. 도윤은 말없이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얕은 변명까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민은 그 시선을 피했다. 더 이상 그 눈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정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마루바닥을 가볍게 긁으며 뒤로 밀렸다. 그 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더 강하게 흔들었다. 정민아, 잠깐만. 어디가?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다. 정민은 코트를 잡으며 말했다. 생각 좀 해야겠어.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시아버지의 손에 잡혀 멈춰섰다. 그럴수록 도윤의 표정은 더 다급해졌다. 정민은 문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저를 무시하는 집도, 다른 여자랑 웃고 마주 앉을 수 있는 남편도 이제는 제가 선택해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당신이 만든 상황이니까 결정은 내가 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정민아, 잠깐만. 그냥 한 번만. 정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은 이미 지나갔어. 문이 닫히는 소리는 식탁 위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 정민이 문을 닫고 나온 순간 시댁 거실은 마치 전원이 꺼진 기계처럼 멈춰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도 움직임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뜬 채 정민이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기다려. 그는 허둥지둥 신발을 찾으며 현관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이미 정민의 발걸음은 현관 밖 복도로 멀어져 있었다. 정민은 빠르게 걷지 않았다. 마치 수많은 생각을 조용히 정리하듯 천천히 발을 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걸음 안에는 분명히 돌아갈 의지가 없었다. 뒤쪽에서 도윤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민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정민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복도 공기 속에서 짧게 숨을 들이켰다. 도윤이 팔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정민은 몸을 살짝 비틀며 그 손길을 피했다. 그 동작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번 마음속에서 연습한 듯 자연스러웠다. 정민아, 제발 나 좀 봐. 정민은 고개만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분노도 울음도 없었다. 대신 아주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왜 따라와?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변명 아닌 변명을 이어놓듯 말했다. 그날은 그냥 실수였어. 잠깐 흔들린 거고 너랑 싸우고 나서. 싸웠다고 해서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게 자연스러워?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라면 거기 앉아 술 마실 필요도 없었어. 정민의 말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도윤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정민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더 단호한 발걸음이었다. 도윤은 그녀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정민은 걸음을 멈추고 복도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깥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이 정민의 옆 얼굴을 비추자 눈밑 그림자와 함께 단단한 표정이 드러났다. 도윤 씨,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그냥 들켰다는 말이랑 똑같아.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정확히 그 말이 가장 아픈 지점이었다. 정민은 이어서 말했다. 진심이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감추는 행동만 했어. 도윤은 조급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아무 의미 없었어. 그 여자는 그냥 정민이 다시 말을 끊었다. 의미가 없는데 왜 와인을 마셨어? 왜 손을 스쳤어? 왜 영수증을 숨겼어? 말이 이어질 때마다 도윤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정민은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핸드백을 단단히 쥐고 말했다. 오늘 느꼈어. 나는 이제 당신한테 설명을 구하고 싶지도 않아. 도윤이 당황해서 다가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정민은 천천히 정확하게 말했다. 앞으로의 선택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도윤은 그 말 앞에서 어떤 말도 잊지 못했다. 지금껏 자신이 결정해온 결혼 생활의 틀이 순간적으로 뒤집힌 느낌이었다. 정민은 다시 걸음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아, 얘기 좀 하고 가. 너 지금 흥분한 거. 그러나 정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곧게 펴고 계단 방향으로 걸어갔다. 도윤은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허공에 올렸다가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정민의 걸음에는 어떤 설득도 들어갈 틈이 없었다. 정민은 계단에 서서 복도를 한번 바라보았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정민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는 내가 쓴다. 그 결심이 그녀를 계단 아래로 이끌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려가는 걸음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었다. 정민은 드디어 누구의 시선에도 기대지 않는 자기만의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정민이 계단 아래로 사라진 뒤 복도는 한동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무겁게 내려앉자 시어머니가 먼저 참지 못하고 도윤 쪽으로 다가갔다. 도윤아, 너 진짜 뭐 한 거야?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당혹감이었다. 자기 체면, 집안 체면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 도윤은 벽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정민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말없이 난간만 움켜쥐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드러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거실 쪽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말없이 도윤을 내려다봤다. 잠시 후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네가 잘못했다. 그 단호한 말에 도윤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부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정민이가 너한테 왜 그렇게 말을 아끼고 떠났는지 네가 제일 잘 알 거야. 시어머니가 반발했다. 아니, 그래도 정민이가 너무 흥분해서. 흥분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정민이는 상황을 정확히 본 거야. 저렇게 침착한 사람을 그 지경까지 몰아붙인 건 너야.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이 그의 입술을 누르듯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 말에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음성은 억울함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한 패배 같은 소리였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의 표정을 제대로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졌다. 도윤의 얼굴 위에서 급하게 감춘 흔적이 너무 쉽게 드러나 있었다.
정민이 떠난 집안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민은 시댁을 나오자마자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대신 집 근처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숨을 쉬게 해주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하루 동안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정리했다. 휴대폰에 찍힌 사진, 식탁 위의 침묵, 낯선 향수, 영수증, 그리고 도윤의 뒤늦은 깊지 않은 사과.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다. 신호등 불빛이 얼굴에 비쳤다. 붉은색이 지나갔다가 노란색이 깜빡였다. 초록 불이 켜지는 순간 정민의 마음도 천천히 한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이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정민은 고개를 들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의 흔적 없이 조용히 단단해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아직도 싸늘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불쑥 말했다. 정민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시아버지가 시선을 돌렸다. 이렇게까지 만든 건 내 아들이야.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시아버지는 짧게 답했다. 정민이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고 싶으면 변명부터 멈춰라. 네가 대화할 자격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조언처럼 들렸다. 시어머니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민은 집 근처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밤 공기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다. 연락처 목록에서 도윤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나 눌러지지 않았다. 대신 다른 번호를 찾았다. 엄마, 정민은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정민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그 따뜻한 목소리 한마디에 정민의 숨이 순간 떨려 나왔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나 결정하고 싶은 게 생겼어.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도윤이 때문이야? 정민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응, 그럼 잘 들어. 정민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정민이 한동안 듣지 못했던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정민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정한다. 정민은 눈을 뜨고 고개를 곧게 들었다. 밤하늘 아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반짝였다. 정민은 놀이터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 쥔 휴대폰의 온기가 식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차갑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정민은 깊게 들이마신 숨을 천천히 내쉬고 집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도망칠 생각도 없었고 이 문제를 미루고 싶지도 않았다. 오늘 정면으로 마주해야 내일의 삶이 새로 열릴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문가에 서 있는 남편 도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정민이 가까워지자 도윤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민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얘기 좀 하자. 정민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도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조건? 정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핑계나 감정 섞인 말은 필요 없어. 그냥 사실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모르는 모든 걸 말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들어선 정민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침묵과 마주했다. 도윤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서로 맞잡혔다 풀리는 동작을 반복했다. 정민아, 그 사람은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처음엔 그냥 상담 정도였어.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사람한테 고민을 털어놨고, 그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돌려 말하지 마. 결론부터. 도윤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마침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말했다. 맞아. 좋아졌어. 잠깐이었지만 너랑 멀어졌다고 느꼈던 시기에 그 사람에게 기댔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의 파도가 올라오려다가 금방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답이었기 때문이다. 도윤의 목소리는 더 떨렸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건 아니야. 진짜 잘못한 거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우리 다시. 정민은 조용히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막았다. 다시는? 그 말, 오늘 벌써 몇 번째야? 도윤은 말을 잃었다. 정민은 차분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다시는은 나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싶은 몸부림이야. 도윤의 표정에 절망이 드리웠다. 정민아, 나는 정말 너를. 정민이 다시 끊었다. 오늘 내가 떠난 이유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있었던 사실 때문이 아니야. 도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정민은 천천히 말했다. 문제는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야. 오늘 식탁에서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어. 감춰진 영수증보다 그 무시가 더 아팠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무너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정민아,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 사이로 그녀의 삶이 조용히 흘러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결혼 후 놓쳤던 것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 동안 또렷하게 되살아나 있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윤 씨, 우린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맞아.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헤어지자는 거야? 당장 결론 내리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당신도 나도 같은 집에서 숨조차 편하게 못 쉴 거야. 정민은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나를 되찾을 시간. 도윤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높일 수도 매달릴 수도 없었다. 정민의 눈 속에서 예전의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그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정민은 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필요한 옷, 세면도구,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이 돌보지 못했던 작은 노트 한 권을 챙겼다. 가방을 닫는 순간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지퍼 소리가 아니라 정민이 자신의 삶을 다시 여는 소리였다. 현관으로 나오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없이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언제쯤 돌아올 거야? 정민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돌아올 이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스스로 선택할게.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민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잠시 바라본 뒤 말했다. 나 이제는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나 자신이고 싶어.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밤 공기가 다시 몸을 스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춥지 않았다. 길 위에 놓인 가로등 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정민은 천천히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나한테 돌아가는 길이 이제야 시작됐네. 그녀는 앞으로 걸었다. 흔들림 없고 후회 없는 걸음이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정민은 오래 머물던 심리 상담소 건물에서 나왔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그녀의 호흡은 한결 가벼워졌다. 상담사는 이제는 잘 살기 위한 감정이 생겼다고 말했고 정민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민은 도윤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큰 소리도 울부짖음도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끝에만 오래 묵혀둔 체념이 있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눈을 들지 못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잠시 허공에 손을 얹었다가 내려놓았다. 이미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정민은 이사한 새 집에서 조용한 첫 아침을 맞이했다. 작은 베란다에 햇빛이 흘러들어와 따뜻한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 커튼을 반쯤 걷었다. 예전엔 벗어나고 싶던 조용함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일자리도 다시 구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작한 파트 직무는 그녀에게 생각보다 잘 맞았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속삭이며 묻는 질문에 답하고 가끔 창밖의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따뜻한 직원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책임감을 느끼기보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잘 녹아내렸다. 반면 도윤은 한동안 정민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가 몇 번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엔 짧은 메시지도 왔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겠다. 미안했다. 정민은 답장을 오래 고민하다 결국 잘 지내세요. 한 문장만 보냈다. 미움도 용서도 아닌 서로 놓아주는 인사였다. 시댁은 조용해졌다. 도윤은 부모님에게 솔직히 털어놓았고 시어머니는 흐트러진 자신의 태도를 후회했다. 예전처럼 권위에 기대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습관을 끊으려 애쓰는 모습이 주변에 알려지기도 했다. 어느 봄날 오후 정민은 새로 산 흰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고 베란다 의자에 앉았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멀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화면엔 차곡차곡 세운 일정표와 작은 목표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설계한 삶이었다. 그녀는 컵을 들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제와 오늘 사이, 그리고 앞으로 올 내일 사이에 정민이라는 한 사람이 뚜렷하게 서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어떤 감정도 밀어내지 않고 어떤 관계도 붙잡지 않은 채 그리고 커피 향이 바람에 섞이는 그 순간 정민은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만 아는 새 시작의 기척이었다.